네, 월요일 같은 수요일 아침에 글로벌 마켓 나우 저는 김희욱입니다. 자, 지금 한 5일 만에, 5거래일 만에 지금 우리 시장 열리는데요. 그만큼 좀 긴장도 크지만, 지난, 우리나라 이 연휴를 쉬는 동안에 해외 증시에서 있었던 일과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 참 이런 날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차피 이슈는 많은데 시간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편집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데요. 저 나름대로 좀 한번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이 시의성으로 봤을 때 가장 우리와 가까운 재료, 오늘 새벽 마감 브리핑 먼저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제목은요,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한 화요일장 미국 증시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크게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조금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오늘 이제 이 트위터가 문제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보호 예수가 풀렸나 봐요. 그래서 풀린 첫날 17.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기술주 조정폭을 키웠는데, 다시 말하면 이 보호 예수가 풀리자마자 내부자가 그대로 이제 주식을 내던진 것이 오늘 트위터 폭락을 가져왔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뭔가 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나? 좀 불안감이 있나? 이런 생각을 투자자들이 하다 보니까 같은 SNS 관련주 페이스북은 4%, 링크드인은 지난번 실적 호조 나왔는데도 6% 오늘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옐프는 12%가 하락하는 등 트위터 보호에서 풀린 첫날 급락이 결국 SNS 관련주를 타격했다는 거. 조금 신경이 쓰이죠, 우리 입장에서도. 오늘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이 중에 앞에서 보신 이런 연유로 나스닥 지수가 낙폭이 1% 넘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나이스 플로우 데스크 근무자 오늘 시황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오늘 미국 증시 화요일장은 현장에서도 좀 이거 이례적이다. 이제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 이유가 올해 들어서 2014년에만 17번의 화요일장이 있었는데 이 중에 2번만 빼놓고 15번은 다 상승을 했다 이거예요. 화요일 통계적으로. 그래서 원래 화요일장은 오르는 날로 브로커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량 매도세가 나오니까 좀 당황을 했다. 근데 앞에서 보신 대로 17번 중에 15번 오르는 화요일장에 대해서 S&P 500 지수를 따져봤을 때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화요일장 상승률 17번이 9%대에 달하기 때문에 요일별 거래 패턴상 뭐 한 번 정도 매도 우위가 나온다고 해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화요일장은 원래 오르는 날이니까 누구든 오를 거라고 롱 포지션을 잡고 있던 거를 이제 숏으로 때려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낸 주체는 있었다. 너무 또 노출된 호재는 호재가 또 아니고 너무 노출된 악재는 또 악재도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오늘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 4거래일 만약에 반영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거를 오늘 우리나라 개장에 적용해야 되느냐 좀 신경이 쓰여서 당장 오늘 거를 만약에 갖다 붙인다면은 코스피가 하락 출발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할리데이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대비 차원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충분히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 외국인도 기관도 끝을 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뭐 특별한 악재가 추가로 더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략 후강의 장세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밤에 나온 고용지표 있죠. 요건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전달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같은 주에 FOMC도 있었고 또 5월 2일 날 마침 발표가 돼서 조금 촉박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도 좀 크다고 봤는데 실제 결과 보실까요? 예상치 컨센서스가 15만 건에서 29만 건이었는데 예상치 중간은 물론이고 예상치 최상단을 넘어선 28만 8천 건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고용 서프라이즈라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한 달 만에 0.4%포인트가 하락한 6.3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양적 완화 목표를 이미 하회해버린 건데요. 그렇다고 테이퍼를 뭐 다음 달에 한 번에 뭐 왕창 다 줄인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트렌드 자체를 보시면은요. 2012년도에 8%대에 있던 이 실업률이 지금 보시다시피 하락 중에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이제 대신에 이게 1년에 1%씩 떨어졌어요. 1년에 1%씩. 8%대에서 7%대로, 7%대에서 6%대로. 근데 이제 올해도 1% 떨어져서
5% 후반까지 갈까 했는데 올 들어서 이렇게 조금 올라갔었잖아요. 연초에 날씨 탓이니 뭐니. 그러다가 4월달 결과는 지난 3개월 동안에 하락 못한 걸 한 번에 반영하듯이 0.4%포인트가 급하게 내려가면서 1년에 1%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이 느낌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실업률이 저렇게 0.4%포인트 하락하는 데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미국 전체 고용 가능 인력의 숫자가 1억 5,542만 1,000명. 80만 명이 줄어들었고요. 전월 대비해서. 그래서 이 0.4% 구직 참여율 감소가 결국 실업률을 좀 과도하게 내려가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시면은 어차피 미국의 고용보고서는 항상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능가하죠. 근데 이번에는 제조업도 53,000건으로 전달보다 한 2배가량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훌륭하다는 평가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지난 17만 3천 건에서 더 많이 늘어나서 20만 건이 넘어가 버렸고요, 이미. 그러니까 이번 고용지표에는 다른 건 다 빼고 서비스업 하나만 갖고도 거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공공 일자리는 뭐 줄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했는데, 이번 달에는 15,000건 늘어나면서 전달 1,000건보다 수치상으로는 1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그리고 건설, 그 다음에 유통, 상당히 훌륭했고요.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행락철 이제 이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거야말로 이제 기저효과가 실렸는데, 보시다시피 전달 대비해서 이것도 큰 폭으로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이번에 고용지표 호전에 있어서 1등 공신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죠.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월가 현지 전문가들의 이제 이 하우스 뷰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바클레이부터 쭉 들어보시죠. 이번 4월 고용보고서에 유일한 허들이 있었다면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였는데 그거를 전부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 고용지표가 강력했다. 하지만 연준의 테이퍼는 예상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 긴축 시점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지표에 대한 신뢰감은 약간 좀 감소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D 아메리트레이드 증권은 이거 봐라, 1분기 GDP 부진은 미국의 경우 날씨 탓이 맞았지 않냐, 2분기 되니까 다시 좋아지는 게 입증이 됐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브로커즈 입장에서는 특히 식음료, 소비, 유통, 건설업종 고용 강화가 뚜렷한데 이게 좀 그야말로 경기 민감 업종이다 보니까 역시 2분기 기대가 된다. 그 다음에 뉴에지 그룹은 요거 실업률은 조금 다시 보자. 조금 과장이 됐다. 이제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BNP 파리바는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것은 제닛 옐런의 입이다. 오늘 밤에 고용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옐런이 어떻게 내리느냐. 그냥 연초에 일시적인 부진이 나왔듯이 그게 벗어나면서 일시적인 기저효과라고 그냥 격하해버리느냐, 아니면 이거를 완전히 고용이 강화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갑자기 좋아진 건 갑자기 또 떨어질 우려도 있고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는 연준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좀 저렇게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요 사람 의견 당연히 들어봐야 되겠죠. 연준 전문 기자, 쪽집게 기자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존 힐센을 쓰는 컬럼에서 이번 고용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기거나 미루거나 이렇게 시점을 좌우할 만큼 확실한 재료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 발표되자마자 미국 국채금리는 오히려 내려갔고 유로달러는 약세로 나왔대요. 물론 그 뒤에 뒤집어졌지만 1차적인 반응은 저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제닛 옐런 의회 증언에서 경기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하자. 이 5월 의회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은 작년 5월 의회 증언에서 버냉키가 테이퍼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해서 시장을 깜짝 놀라켰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람은 바뀌었지만 이 5월 의회 증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연초에는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입장 표명을 자제하다가 그 해 전반적인, 특히 이제 후반기 쪽에 통화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5월 의회 증언이 저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봤죠. 아이고,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지고 빨리빨리 좀 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실업률하고 고용지표 보는 이유가 다 연준 통화정책 언제 방향을 과연 긴축으로 트느냐, 이거 중요한 건데요. 아틀란타 연준에서 제공한
실업률하고 그 고용 계산기 한번 오랜만에 찍어 보실까요? 잘 아시다시피 연준의 완전 고용 목표치는 실업률 5.5%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28만 8천 건 나왔죠. 그 다음에 3개월 평균은 23만 건 조금 후반 정도 되거든요. 3개월 평균이 23만 8천 건이네요.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지금 28만 8천 건 같은 4월 고용 증가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 몇 달 만에 달성될 수 있느냐를 만약에 볼 것 같으면 6개월 하면은 29만 3천이 나오고요. 다음에 7개월을 하면은 26만 건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28만 8천 건 같은 정도의 고용 증가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 완전 고용,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걸 고려할 시점이 6개월에서 7개월, 잘하면 올해 내로도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너무 그냥 기저효과가 더해져서 잘 나온 거니까 3개월 평균으로 하자고 예를 들어 했을 때 그래봤자 9개월이면은 완전 고용 목표가 달성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추세라면요. 그러면 이제 내년 초죠.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테이퍼를 넘어서 긴축에 대한 이 생각을 좀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 중에 또 ISM 서비스업 지수 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린이날 나왔던 건데요. 그저께였죠. 헤드라인 넘버만 보시면은 예상치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전월 대비해서 확실하게 좋아진 55.2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은요, 특히 생산하고 뭐 신규 주문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재고는 좀 늘어났네요. 지난번에 이제 생산량을 계속 늘려가는 과정에서 그랬고요. 대신에 고용은 약간 주춤했고, 전달에 이제 많이 늘어났었으니까. 그 다음에 미출하 주문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이달에는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 4월 고용지표상의 서비스업 고용은 필드에서도 충분히 좋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 대신에 4월 달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앞서간다고 보면은요, 고용하고 미출하 주문이 좀 주춤했던 게 결국 5월 고용 보고서에 반영이 되려나 이제 이런 해석도 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시간 외 거래에서 두각을 나타낸 퍼스트 솔라의 실적 보고서 보시죠. 참 이 태양광 애증의 종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도 속된 말로 물려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좀 친숙한데 이 퍼스트 솔라는 뭐 웨이퍼하고 모듈하고 태양열 집전판 거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회사고요. 1분기 실적이 보니까 예상치는 아주 여유 있게 상회를 했고요. 매출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는 예상치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실적 신정을 기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 외 거래에서 이제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직후에는 한 5%대 뛰어 올랐다가 약간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3.5% 플러스를 기록 중이라서 실적 호조에 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국내 관련주로 보면 뭐 많죠. OCI, 한화케미칼, 뭐 일진 머티리얼 좀 뭐 많은데 최근 3년 동안에 보면은 이제는 정말 올라올 때도 됐죠. 한 3보, 4보, 5보 후퇴 후에 1보 전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또 이렇게 더디네요. 그래서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유중이라는 뭐 자체적인 이슈도 있긴 했지만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태양광 관련주들을 쭉 뽑아놓고 봤을 때 국내 한국 태양광주들도 이제 조금 비중을 채울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삼성전자 개별 이슈일 수도 있지만 MSCI 한국 지수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시각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애플 이 두 번째 편결이 나왔죠. 한번 같이 보시죠. 물론 제가 미국의 뭐 사법부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뭐 주제는 못 되지만서도 이 배심원 제도가 물론 좀 더 선진화된 이 체계일 수 있겠지만 이런 전문적인 이런 편결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1차 판결문도 같이 보셨지만 이게 뭐 애들 낙서도 아니고 예스 노 판결 금액도 계산도 손으로 이렇게 수기로 다 해가지고 물론 이걸 뭐 손으로 쓰냐 뭐 워드로 치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배심원이 뽑아낸 게 얼마 나온 거예요? 1억 1962만 5천 달러 나왔습니다. 그래도 선방했죠. 원래 애플의 청구 금액은 22억 달러였거든요. 한 10분의 1로 막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또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부분도 이렇게 인정이 뭐 돼가지고 이걸 계산하니까 애플이 삼성에 물어줘야 될 돈이 얼마야 이게? 예, 15만 8,400달러를
거꾸로 이제 배상을 해라. 이렇게 평결해 놨는데, 하여튼 좀 그래요. 평결문 치고는. 워낙 이 사건은 중대한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탑재한 게 삼성이다 보니까, 이 고유의 이런 이 소프트웨어 특허권 같은 경우는 애플이 좀 삼성전자의 이런 특허권 침해를 좀 유도한 게 있지 않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뭐 EJ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나쁠 거 없죠. 대신에 이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앞에 보신 대로 배상 금액이 10분의 1 수준을 잘 막았으니까 사실상 삼성에는 승리다. 상징적으로는 삼성이 승리한 것이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내용 가시죠. 오늘 개별 이슈나 경제 지표가 없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또 한 번 주의를 기울였다는데, 이게 심화 더하기 확대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AP통신 읽어보시겠습니다. 뭐 내부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는 워낙 많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일이 볼 수도 없고 한두 번 있던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아시아 쪽의 정찰 활동을 확대하는 정황이 미군에 의해서 포착이 됐고, 오늘 이제 괌에 러시아 폭격기가 쓱 정찰하는 걸 보고서 FC-5 전투기가 출격해가지고 저지를 했다고 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또 코리아가 여기 얘기가 등장하고 있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뭐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북한도 뭐 핵실험한다고 저러고 설치고 있고 한 와중에 조금 뭐 복잡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날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N고가 같고요. 달러엔 환율은 100일엔대 초반까지 현재 지금 내려와 있는, 100일엔대 중반, 100일엔 67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미 국채금리를 코스피하고 같이 보시면은요. 2.6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유불급으로 너무 높아도 부담이고 낮아도 부담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 국채금리 내려간 것을 물론 안전자산 선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가 굳이 내려가서 뭐 맞춘다고 하기에는 2.6을 깬 구간에서는 굳이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고요. MSCI 한국지수를 지난 3거래일 동안을 정리해 볼 텐데요. 요때가 우리가 끝난 거 아니겠어요? 요때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끝난 게 요거잖아요. 약간 낮은 수준이죠.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될 게. 수치로 볼까요? 요 갭인데요. 요 갭. 수목금을 이렇게 더해볼까요? 그러면은 결국 마이너스 0.12 정도? 마이너스 0.18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제하고 오늘 특히 미국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0.3% 플러스 마감은 오늘 우리나라 개장에 있어서 조금 외국인들이 할리데이 리스크 때문에 한국 주식은 미리 많이 팔아놓고 현금 확보해놨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비중을 늘릴 수 있겠다. 특히 삼성전자 평결 이슈도 MSCI 이 브레이크다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지수는 어쨌든 오늘 미국 증시 하락이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인위적으로 오늘 적용을 해서 개파락 출발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플러스 전환의 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미리 많이 빼놨으니까요.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